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공부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양한 방법을 공통된 것들로 해서 묶었더니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 자극 스터디, 두 번째는 자유분방 스터디, 세 번째는 생활 스터디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꼭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방법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걸 이것저것 취합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 큰 첫 번째 그룹은 욕망 자극 스터디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문구를 적어 넣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 자극이 되는 글귀, 목표 이런 것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넣는 거예요. 이때 자기가 공부하는 책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곳, 이곳저곳에 붙여 넣길 바랍니다. 지인들, 식구들,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곳이죠. 좀 창피하죠? 네, 이 창피함을 이용한 거예요. 공개 선언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원리는 큰 세 번째 생활 스터디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곳저곳에 한번 붙여 넣어 보세요. 효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보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자기 보상은 매일 주는 것, 일주일, 한 달, 혹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것 등 다양하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보상이 주어지는 간격이 길거나 아니면 난이도가 높게 된다면 보상의 크기 또한 커지게 되겠죠. 이 보상의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딱히 원하는 게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 보상을 달성하기 위한 이 난이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좀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롤 모델을 찾자입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목표를 이루면 내 롤 모델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자극이 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때 롤 모델은 꼭 실존 인물이나 실제 인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위인전, 만화, 소설같이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크게 성공하는 이 이야기에 그 스토리에 자기 자신을 대입을 하는 것이죠. 나도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것을 이뤄내서 저렇게 멋진 성공 신화, 스토리 주인공이 돼야겠다.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 두 번째는 자유분방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나 양을 유동성 있게 하라입니다. 효율이 떨어지든 말든 딱 정해진 양, 시간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게 목적이 되는 분이라든가 이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좀 그날 할 수 있는 양을 유동성 있게 좀 정하는 것입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딱 정하는 것이지요. 유난히 많이 하는 날 있잖아요. 공부가 잘 되고 정말 뿌듯한 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탁상 달력이라든가 아니면 일기장에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는 시간, 취미활동 시간을 확보하라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놀고 싶고 취미활동하고 싶은 거를 참는 게 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공부할 때 집중력 있게 하시고 차라리 노는 시간, 취미활동하는 시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면 너무 풀어져서 공부하는 양이 줄거나 아니면 매일 미루는 일이 많아질 게 아니냐?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세 번째 생활 스터디 방식과 결합을 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 장소를 다양화하라입니다. 사실 공부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정해진 복장 이런 것들이 일종의 뇌에 신호가 돼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구나 해서 습관화 들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것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부 장소를 한 장소뿐만 아니라 종종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원 혹은 대학 캠퍼스도 좋습니다. 장소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는데요. 이것이 의외로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그 형편이라든가 처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면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유난히 공부가 잘 안되는 파트이잖아요. 분야. 이런 것들도 의외의 장소에서 지금 공부하는 장소를 바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와중에 이 해결책을 찾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의외의 장소에서 우리의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유분방 스터디를 선호하신 분들은 꼭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세 번째 그룹은 생활 스터디입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주로 토익 같은 걸 준비할 때 짧은 기간 안에 점수를 내야 되니까 그룹으로 스터디를 짜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의 장점은 같이 공부를 하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금방 질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이래저래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주관하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각, 결석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그룹 안의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 등 이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인관계가 어려워한 분들은 이 오프라인 모임을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새는 온라인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증샷, 그리고 또 하나는 실시간 스트리밍입니다. 인증샷은 주로 지인들보다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웹 커뮤니티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혹은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봉스타그램 찾아보시면 270만 부가 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일어난 시간 찍어서 인증샷 올리기, 그날 공부했던 것들, 공부하는 이 계획들 얼마나 했는지 인증샷 올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감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진 찍는 데에 더 신경을 쓰거나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샷을 이용할 때는 이 인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최대한 신경을 덜 쓰고 시간 소비를 안 하는, 현명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법입니다.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이용하시거나 휴대폰 이 어플을 이용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이 모습을 찍어 놓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겠죠. 이것의 대상은 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감시자 효과가 돼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은 수험생, 직장인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같이 공부해요 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시간 스트리밍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영상 찍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에 뭐 반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누가 보든지 말든지 찍어 놓는 겁니다. 이 생활 스터디 방식은 제가 앞서 올린 영상 중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기, 공개선언 효과, 아니면 배수진 전략, 감시자 효과, 이 방법에서 응용된 겁니다. 공개선언 효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내뱉은 말은 지키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감시자 효과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CCTV가 도입됐을 때 강남구 쪽에 좀 도입이 됐는데요. 도입하자마자 범죄율이 30%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실제 사람이든 사진이든 그림이든 자기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데 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과 꼭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것들이 원동력을 부여하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계속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산책하는 습관입니다. 이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적어도 30분 이상 산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점심 식사 이후 혹은 저녁 식사 이후에 산책을 하면서 자신이 그날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복습하거나 아니면 잘 풀리지 않는 것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혹은 자기가 이제 녹음했던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게 산책을 하게 되면 운동 효과도 있고요. 뇌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산책하는 습관은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수험생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데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오후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분 전환하는 시간을 마련하라 입니다. 그것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스케줄이라면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해서는 그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공부했던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의외의 또 활동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우리의 뇌가 또 색다른 자극을 받기 때문에 꼭 그 시간을 넣으셔서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공부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한테 잘 맞는 방법 이것저것 결합해 보셔서 힘든 공부 여정 그래도 좀 수월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고요. 이 방법 외에 또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